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이터 분석가 권혁준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데이터 분석가 취업 특강으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선은 제 소개부터 하겠는데요. 여기 제 사진도 제가 지금 오늘 발표드리는 강의 자료는 링크로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 자료에 제 사진도 첨부해 놨어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비대면으로 만나는 게 좀 아쉬워서 제 사진도 이렇게 한번 첨부해 봤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뭐 대면이던 스터디던 무슨 멘토링이던 같이 한번 만날 수 있어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우선 제 이름은 권혁준이고요. 영어 닉네임으로 링고라고 하고 있고 7년차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현재는 조직에서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것보다 제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찾아서 혁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창업을 준비 중에 있고요. 저는 저 스스로를 데이터 분석가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프로블럼 솔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블럼 솔버로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시 데이터겠죠. 저의 스펙에 대해서도 잠깐 자랑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제 스펙은 수학 2점, 영어 9등급, 지방대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저보다 기본적으로 스펙이 더 좋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이 링고라는 사람도 이렇게 데이터 분석가가 되는데 나도 전략만 잘 짜고 열심히 노력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데이터 분석가가 될 수 있겠구나. 자신감 가지시기 바라고. 저보다 혹시라도 스펙이 안 좋거나 비슷한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펙은 데이터 분석가가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고 용기를 가지시고 같이 한번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여정을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에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한 취업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저는 커리어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앞서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저는 여러 가지 IT 글로벌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제 커리어의 시작은 IT 기업의 해외 지사에서 마케터로서 제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 내부의 사정을 보니까 내가 적성이 데이터에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결국에는 데이터 분석가가 되었는데요. 마케팅 인턴에서 제조기업 기획팀 사원을 경험하고 결국엔 데이터 분석가가 돼서 신사업 담당, 사업 담당도 해보고 초창기 스타트업에도 들어가 봤는데요. 일단 봤을 때 제 커리어가 이게 무슨 방향성이 있는 커리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학교 때부터 경영을 정량적으로 관리한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항상 선택을 했던 결과가 구체화된 것이 지금 저의 데이터 분석가로서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런 장기적인 방향성이 없었다라고 하면 커리어를 빌드해 오는 과정에서 만났던 갈림길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선택을 하지 않고 어,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선택을 하면서 결국에는 데이터 분석가가 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낭비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장기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지켜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설정하시고 커리어를 쌓아 나가고 전략을 만드시기를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아마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거나 데이터 분석가로서 커리어 전환을 원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보면 취업 준비를 하거나 커리어 전환을 할 때 수평이동이라고 하죠. 이런 걸 할 때 여러분의 굉장히 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을 것이고 그 선택의 기로의 옵션조차도 굉장히 한정돼 있을 거예요. 그런 한정된 옵션을 선택의 과정에서 내가 장기적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에 가장 가까운 옵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가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로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제 커리어의 대부분은 스타트업에서 보냈기 때문에 스타트업 취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스타트업의 단점은 체계가 없고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요.
리소스가 항상 부족하고 굉장히 작은 조직이라 동료와 정말 등 맞대고 정말 좁은 공간에 모여서 옹기종기 일해야 된다는 게 스타트업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관점에 따라서는 이런 스타트업의 단점이 전부 다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스타트업에 체계가 없다는 것은 내가 들어가서 스타트업에 내 입맛에 맞고 내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해 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작은 프로세스도 바꿀 수 없고 프로세스에 프로세스에 나를 맞추는 게 익숙해지실 거예요. 거기에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이런 스타트업의 유연함, 체계 없음이 오히려 더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불확실한 아레나를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 아레나를 넓혀서 폭넓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넓은 책임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무게감도 따르겠지만 내가 문제를 A부터 Z까지 정의하고 풀어볼 수 있고 그리고 효능감을 가지면서 문제에 접근해 볼 수 있다는 정말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소스가 부족하다는 것은 스타트업에서 역설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은 조직에서 일한다는 단점은 결국에 다양한 부서와 협업을 하면서 그 사람과 정말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마치 한 몸처럼 일해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제 스타일이 스타트업에 맞는 사람이었고 여러분들도 좀 내가 진짜 문제를 내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싶어. 효능감을 느끼면서 일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분이라면 스타트업 취업을 한번 두드려 보시길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아마 스타트업 취업을 보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뭐 원티드나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카라 쿱의 공고를 한번 검색해 보셨거나 데이터 분석가 검색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뭔가 나 지금 당장 이 공고에 내서 지원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의 데이터 분석가 특히나 데이터 분석가 직군 같은 경우에는 99% 경력직을 뽑습니다. 그래서 바로 스타트업으로 들어가긴 힘들어요. 스타트업이 규모가 큰 기업보다 오히려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게 제 1000명 중에 한 명이 들어오는 것과 10명 중에 한 명이 들어오는 것의 무게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력직 위주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스타트업에 정말 취업이 절실하신 분들은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로켓에 올라타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기업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정말 혁신적이고 내가 풀고 싶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조직이다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면 데이터 분석가건 PO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CX건 데이터 라벨링이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엔트리 직군으로 일단 취업을 하시길 바래요. 취업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이후에 이야기할 어떻게 데이터 역량을 쌓아가야 되는지에 있어서 말을 할 건데 취업을 하고 나서 병렬적으로 데이터 역량을 지속적으로 쌓아나가고 취업을 하게 돼서 만나는 네트워크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회사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가로서 전직하는 방법, 그런 전략을 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취업 전략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가로 취업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선망하는 회사 중에 한 군데의 잡 디스크립션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잠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자격 요건의 분석 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 SQL을 다루고 이제 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툴 이해와 경험이 있는 분이 있고 우대 사항으로 R, 파이썬 그리고 분석 프로젝트 진행한 경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진행 절차를 보면 SQL 테스트를 보내요. 그만큼 SQL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SQL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스타트업이나 기업에 갔을 때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이 SQL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파이썬에서 배웠던 전처리 과정에 많은 부분들도 SQL 자체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시각화 툴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데이터 분석가만 데이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업에 계신 분들도 데이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회사 전체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이는 게 회사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시각화 툴, 대시보드 툴 같은 걸 통해서 실무 있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시각화 툴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결국에는 파이썬과 R을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파이썬과 R을 공부해서 분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시각화를 하고 인사이트를 끌어내는지, 어떻게 상관관계를 보는지 등을 배워야 여러분이 분석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파이썬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하드 스킬이 이제 분석 방법, 파이썬, SQL 시각화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드 스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결국에 여러분이 하드 스킬을 학습하는 목적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가로서 엣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문제 해결 능력을 앞서 말한 하드 스킬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분석 프로젝트가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가로서 어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잡 디스크립션에서 말했던 부분, 하드 스킬적인 부분과 문제 해결 능력 부분으로 나뉠 수 있을 건데요. SQL, 파이썬과 R, 그리고 BI 대시보딩과 같은 하드 스킬이 있을 거고, 이러한 하드 스킬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가장 좋은 게 또 자격증이겠죠. 뭐, 그래서 SQLD나 뭐 빅분기, 그 외에 ADSP 같은 데이터 분석 자격증으로 여러분의 하드 스킬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하드 스킬을 키워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드 스킬을 키운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하드 스킬을 가지고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게 결국에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가로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시작점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분석 프로젝트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뭐 경진대건 인턴으로 들어가서 실제 프로젝트를 해보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거는 케글이나 데카콘 같은 데서 경진대회를 참여하거나 경진대회를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케글, 케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데이터에서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그 인사이트를 액셔너블한 형태로 가공해서 보고서 형태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될 거라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BI 툴이나 이제 콜라보레터리 같은 클라우드 기반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여러분의 파이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션을 활용해서 제 포트폴리오를 다 모아놓은 마스터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노션 페이지도 여러분과 공유해 드릴 거라서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같이 참고하면 좋겠고 지금 제 포트폴리오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노션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분이 쉽게 링크만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목차도 만들어서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해놨고, 이렇게 연락처도 포트폴리오에는 필수로 넣어주면 좋습니다. 여기 이제 콜라보레토리라는 툴을 통해서 제가 통계적인 데이터 분석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EDA를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 아, 이 사람이 이 정도의 통계적 지식과 프로그래밍 능력,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블로 같은 것도 태블로 퍼블릭이라는 걸 이용하면 여러분이 만든 태블로를 물론 무료고요. 이렇게 링크 형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 형태로 공유하면 이런 동적인 데이터들도 실제로 동적인 데이터를 써볼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로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를 적을 때 하나 말씀드릴 게 이런 루커도 제가 공유를 했는데 루커 같은 경우에 일단 링크로도 공유를 할 수가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 실제 제가 전 회사에서 만들었던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이미지로만 첨부를 했고 만약에 전 회사에서 대시보드를 레퍼런스로 공유하려고 하면 되게 민감한 데이터들은 다 삭제하고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기획 의도나 프로젝트에서 내가 기여한 정도에 대해서 적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